제가 한번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잘 보이나요? 아, 주파수, 색깔의 주파수요. 예, 예. 이 딘샤라는 분이 이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색깔도 주파수고 소리도 주파수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강의 그 컬러 주파수를 이분이 측정을 해보니까 397.3이 나왔는데 이 빨강의 그 이 주파수를 소리로 음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비슷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파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일체가 하나예요. 우리가 같은 방에 예를 들어 앉아 있다면 내가 내쉰 숨을 어때요? 다른 분들이 쉬죠? 막 음식물 같으면은 내 입에서 있던 것을 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받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숨의 차원에서 그 파동의 차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너 나가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제 앞에 지금 소나무들이 있는데 소나무들이 내쉬는 그 숨을 우리는 산소라고 들이마시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나무들의 또 밥과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체가 이한 차원에서 정말 그 옛날 깨달으신 분들이 분리, 아니 불자에 두이자, 둘이 아니구나. 다 이걸 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럼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빛과 파동체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파동의 속도와, 즉 주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빛과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나타날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에 나타날 때는 컬러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 컬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과 이 세계의 비밀을 이해하고 또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파동의 연속선상에서 내 눈앞에 순간마다 그 나타나고 있는 이 컬러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이 컬러를 이해하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음, 우리 인간 역시 몸을 통해서 나의 의식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참 슬프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아, 이 보물창고 같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의 의식은요, 각자의 우라 진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과 뭐 의식과 몸의 상태를 나타내죠. 아픈 사람은 어때요? 얼굴에 병색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의식이 예를 들어 애벌레 의식이냐, 나비 의식이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영적 차원의 뭔가 성장? 이게 같이 비례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이 딘샤의 그 어, 도표를 보면은
컬러와 소리의 파동 주파수가 밀접한 관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구 공간에 나타난 모든 존재들의 컬러.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지, 지금 여러분 방 안에서도 보면, 둘러보면은요, 온갖 것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컬러로 나타나고, 컬러는 존재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자연의 컬러라고 하는 것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예를 들어 에, 뭔가 그 겨울에 추위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봄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 새싹. 또 모내기를 한 이제 갓 끝낸 그 논의 벼는 연한 올리브 컬러가 나타나요. 참나무과는 이 올리브 컬러가 더 좀 진하죠. 여름이 깊어가면서 진한 초록으로 이제 변해가죠. 그 진한 초록으로 변해가기 전에 요즘에 그 뭔가 아, 연그린 실로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 강원도를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그 초록의 그 컬러가 이 강원도에 갈수록 더 뭔가 달라지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의 기운이 좋은 산들에 있는 그런 그 초록은 더 예뻐 보입니다. 더 매력이 있어요. 음, 그 원주 가까이 가니까 아, 강원도구나. 이게 뭐 그 간판을 보지 않아도 느껴져요. 강원도도 원주 이전 강원도하고 이후의 강원도가 다릅니다. 자, 초록은 하늘하고 이 뭐랄까 노랑이 만난 건데 가을이 오면 어때요? 그 초록 안에 숨어 있던 그 노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랑이 깊어지면 어때요? 황금빛이 되죠? 그러면 수확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때를 이제 우리 사람들은 가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컬러들, 그 에너지들,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존재 상태와 변화의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제 그 컬러를 한 네 개쯤 딱 뽑아놓으면 그 컬러의 비율이 딱 드러나거든요. 빨로파 중에서 이 사람은 어느 쪽 컬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비율이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선택한 컬러라든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컬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자신을 나타내고 말해주고 있는 언어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몸의 컬러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컬러의 이제 언어를 제가 통역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차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집의 어떤 뭐, 유형, 뭐, 간판,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컬러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언어에도 감성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죠, 이게. 예를 들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집단, 뭐 군인이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 집단, 그 집단들이 입고 있는 컬러는 그 집단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또 드러냅니다. 그 기운을 나타내요. 이게. 예.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 심리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전 세계 국가의 그 지도를, 그 국기를 보시면
그 나라의 어떤 에너지적 특성, 이 컬러적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컬러의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컬러는 뭐냐? 컬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 속에 감각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컬러에 대한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흰색, 제가 지금 흰색 옷을 걸쳤는데, 이 컬러를 상담할 때는 이 흰색을 입죠. 네. 자, 흰색은 여러 컬러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흰색은 하나의 색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색과 관련이 있어요. 흰색은 태양광선이 규칙적으로 반사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색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곱 빛깔의 광선이 조화로울 때 흰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검정색은 모든 빛의 파동을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의 종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컬러죠, 이것은. 특정한 컬러가 없어요, 이것은. 즉, 그래서 색이 없는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현상을 통찰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아, 이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는 이 투명한 빛이, 어? 이 밝은 물방울 속에 무지개가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투명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막대 모양의 무지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등장을 해요. 이걸 들여다보다가 두 가지 결론을 이분이 얻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투명한 빛 안에는 모든 컬러가 들어있었다. 물방울 속에는 모든 컬러가 들어있어. 클리어, 깨끗한, 아무 컬러도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이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면 아마 물방울 속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범위 안에 우리 인간의 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컬러가 나누어져 나타나는 것은 각 컬러의 굴절 때문이구나. 이걸 이렇게 눈치를 챘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 파동. 자, 파동은 속도는 같아요. 태양의 비치는 속도가 똑같죠. 그렇지만 이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그 비단에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 눈이 그 다른 파동들을 컬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망막에 이제 이 시세포가 있어요. 특정 광선이 비추게 되면은 우리 두뇌가 그것을 색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의 일종인데 그 파장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길면 빨강이고 가장 짧으면 보라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의 눈은 760밀리미크론에서부터 380밀리미크론까지의 빛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넘어가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넘어가서 안 보이는 것은 자외선, 보라 너머에 뭔가 선이다. 또 빨강에서 이게 느려지면 우리 눈에서 또 사라져요.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파장의 긴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감지를 했고, 저쪽 인도 쪽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컬러로, 차크라로 또 인지를 해서 이 생식기의 그 빨강에서부터 이 보라 꼭대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 놓고 그것이 인체 안에서 어떤 그 작용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컬러는 뭐예요? 태양 광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태양 광선 속에 섞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광선이 프루즘을 통과해 가지고 파동이 분리되면 그때 아 이게 무슨 색이야라고 우리 눈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 본래 컬러는 없어요. 없지만 그 사물에 작동하는 분리된 파동에 의해서 저건 빨강이야, 저건 노랑이야, 뭐 이렇게 우리 눈에 특정 컬러로 비춰주고 있을 뿐이죠. 제 후배 하나가 가을에 불태를 놀러 왔어요. 단풍나무를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저 단풍나무가 아름답다, 멋있다. 이걸 이런 느낌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실제 제 눈에는 무중충한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빨간색 생명이야, 이 사람이. 빨간색이 생명이면 빨간색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섞여 있는 색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머리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빨간색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나 우울하게 보고 있는가, 우울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뭐 아니면 도식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 단풍잎이 빨간색인 것은 다른 컬러는 흡수하고 오직 빨간색만을 반사했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분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사실 세계에서 보면 단풍은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단풍잎에 의해서 반사시킨 거. 어떻게 보면 단풍나무가 거부한 것을 우리는 너는 빨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아 저건 뭐야 이렇게 단정을 짓지만 사실 세계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구나, 다른 관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컬러는 사물이 거부한 파동을 내 의식으로 이해한 것이구나. 여기까지 아마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좀 더 다른 뭔가 관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지구 공간은 다양한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목적은 뭐냐면 본래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어? 이 다채로움 이것을 경험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클리어 그 통합 의식에 돌입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이게 일곱 빛깔이 빚어내는 그런 컬러들을 그런 의식의 차원들을 그런 의식에 이 작동하고 있는 나의 몸을 경험해 가면서 네, 순수한 의식으로 통합한 의식으로 모든 빛깔이 다 만나면 우리 눈에서 사라지거든요. 그게 클리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실감 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빛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나? 어둠에서 나왔잖아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끼고 눈앞이 캄캄한 걸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깨달음에 눈이 열려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초기 인류는 파랑하고 노랑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빨강과 초록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컬러에 대한 인식하고 같이 발전해 가는데 그 발달은 곧 어의 발달하고 관련이 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어떤 사람이 컬러에 대한 인식 능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언어의 어휘 능력이 깊어지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보세요. 인간이 빛깔로서의 빛깔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깔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힌바라고는 부족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언어에 관련된 단어가 5개밖에 없어요.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초록하고 파랑을 구별을 못한대요. 그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눈에 비친 빛깔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깔의 언어가 이 두뇌 속에 이 뭔가 저장이 안 된 사람들,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컬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서양에서 오렌지라는 과일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황색, 이걸 가리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컬러가 다 있나? 새롭게 그들이 서양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황을 서양 사람들은 골드로 인식을 했어요. 골드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금붕어입니다. 금붕어가 금빛은 아니잖아요. 오렌지 컬러지, 주황빛이지. 그래서 이 에, 금붕어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붕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이제 이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언어가 없다면 컬러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두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컬러와 연관된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인지를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어,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간 속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거죠. 그리고 만물은 빛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로고스를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참 멋이죠, 이게. 자, 자연은 뭡니까? 때를 따라서 만물의 빛깔이 드러나도록 섭리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인간과 자연의 차이는 뭐냐면 자연은 하늘과 땅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지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작동시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작동 시스템에 질린 인간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힌 인간들이 자연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자, 빛깔은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그에 해당하는 의식을 동반해요. 그 의식은 언어와 밀접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몸의 언어를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재산은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언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